안녕하세요. 다영입니다. 오늘은 공방하는데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걸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공방을 하다 보면 이것도 배워야 되고 저것도 배워야 되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정말 재밌게 배우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언제까지 배워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배우고만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막 결제해 놨던 것들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배우는 걸 멈추고 아웃풋을 내려고 막 작품도 만들어 보고 컨텐츠도 만들어 보고 하지만 또 그걸 감당해낼 실력이 또 부족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겪고는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답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이 공방에 있어서 끝없는 배움에 대해 어떤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지 그걸 좀 편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공방,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공예 기술 하나 있으면 되고, 디자인 실력 어느 정도, 컴퓨터 쓸 수 있는 능력,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 포토샵, 아니면 영상 편집까지 그런 능력이 있으면 되겠지. 또 사고 파는 것에 대한 그 비즈니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념, 그리고 거기에 소비자에 대한 약간의 심리, 그 정도만 알면 나 한 명 건사하는 데는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사업을 시작을 해보니까 이 어느 정도라는 수준은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생각보다 더욱 많은 다양한 능력들이 필요했고 어느 정도가 아니라 꽤 깊은 수준의 실력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 배움의 끝은 어디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는 되게 충분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점점 꿈이 커진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작은 공방을 꿈꾸고 몇 개 정도만 팔면 되겠지라는 아주 작은 꿈이었다면 지금은 좀 그 꿈의 크기가 커지기도 했고 또 더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면서 필요한 능력들이 더 많이 생겨나 버린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긴 치열한 이 배움이라는 싸움이 지겨웠다면 벌써 공방을 그만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쩌면 배우는 이 자체가 재밌어서 공방을 일이라 생각을 하지 않고 게임하듯이 재밌게 하게 되는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부딪히는 경험, 정말 무너지고 실패하고 어쩔 땐 반응이 정말 하나도 없는 그런 암흑 같은 경험들을 하면서 그것마저도 배움이라고 여겨지니까 이 일을 지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공방을 한다는 거, 제일 기본되고 본질적인 건 우리가 만드는 작품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캔들을 하시고 또 비누도 하시고 다양하게 라탄, 유리공예, 뜨개, 미싱 다양하게 있으신데 그것에 대한 배움은 끝이 나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실력을 키우고 더 발전하고 새로운 상품들도 만들어내고 했을 때 이 공방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게 유효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 편집이나 컨텐츠 만드는 능력들, 마케팅, 브랜딩, 독서, 심지어는 자기 개발까지 이 모든 것들이 주가 되는 순간 이 주객전도가 되어버려서 이 공방을 찾아주시는 고객분들께 이건 정말 어쩌면 못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사실 자기 개발을 하려고 공방을 시작한 게 아니라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그걸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 좋은 작품과 또 좋은 기분을 제공하기 위한 게 어쩌면 우리 공방의 존재 이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중심을 잃지 않도록 계속 기억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 붙여놔도 좋고 어디 적어놓고 매일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든 공방이 거의 1인 브랜드이다 보니까
공방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방향과 똑같은 어떤 배움으로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성향도 성격도 취향도 다 다르기 때문에 공방을 하려면 꼭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한다라는 게 사실은 무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의 경우를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저는 예전부터 이 자격증, 수료증 이런 어떤 전문적인 자격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창업반, 자격증반을 할 때도 굳이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따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굳이 자격증반 수업할 거 단순한 커리큘럼으로 짜져 있는 창업반을 수강하게 추천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취미반을 경험해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틀었었는데요. 정말 최근에 와서 저도 이 전문성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성을 좀 필요로 느끼냐면, 저는 이 마케팅과 브랜딩에 대한 전문성을 좀 크게 느끼고 있는데요. 이유는 그래요. 모든 공방하시는 분들이 다 마케팅에 어떤 학력을 학위를 갖춰야 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어떤 목표가 지금 제 브랜드를 잘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저와 비슷한 비전을 가지고 브랜드를 운영하고자 하는 1인 브랜드들을 돕고 싶다는 어떤 꿈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나만 한다고 생각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정말 체계적인 커리큘럼이나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 마케팅 학과에 원서를 넣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또 누군가와 이 상담을 하거나 만날 때도 신뢰를 쌓기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무작정 제가 그동안의 경험만을 가지고 저 한번 믿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동안 제가 체계적으로 배운 것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면 이건 저를 위한 것도 있지만 소비자를 위한 게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큰 이유는 저와 앞으로 만나실 브랜드, 그러니까 고객, 소비자를 위한 목적이 좀 더 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새 그 소잉을 배우고 있어요. 제가 계속 앞치마를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라고 이제 자주 언급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앞치마나 원단, 이 재봉에 대해서 아는 게 정말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가를 모셔서 설명을 듣고 디자인을 같이 짜고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까지 이게 수정이 가능하고 어떻게 변형이 가능하며 어떤 것들의 재료를 다양하게 써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이 없으니까 뭔가 이 틀에 갇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또 느낀 게 이거 배워야겠다. 누군가에게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내가 기본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지금 소잉 초급반으로 시작해서 오늘 초급반이 끝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중급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급반의 첫 시간에 앞치마를 만들어 보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설레하는 요즘인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보고 다양하게 시도하고 내가 직접 뭔가 해볼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소비자들에게 이건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정말 잘 팔리고 있는 어떤 물건을 하나 떼다가 그대로 본떠서 만들어서 팔 수도 있는 거겠지만 제 양심이 우선 일단 그렇게 허락하지 않고 정말 제가 일단 입어보고 사용해보고 진짜 이건 편하다. 세탁하기 좋고 입었을 때도 예쁘고 보관하기도 좋고 일할 때 너무 걸림없이 편안한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었을 때 제가 자신 있게 소개하면서 판매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목표가 있으니까 그거에 필요한 기술을 찾고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무작정 능력치 레벨을 높이는 것처럼 일단 레벨 30이 되면 뭐라도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이것저것을 배운다면 시간과 돈도 많이 낭비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방 정말 끝없는 배움이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과 돈을 아껴보고자 한다면 목표를 좀 명확하게 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 최종적인 목표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당장에는 뭘 할 건지 이런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과 기술들을 배우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에서 첫 번째 미션을 클리어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목표를 세워서 이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좀 더 해보자 라는 어떤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들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한 발 한 발씩 나가다 보면 뒤돌아봤을 때 내가 언제 이렇게 공부하고 또 실력이 많이 쌓였지? 처음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졌구나 라고 할 수 있게 되지 않나 싶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 실용주의와 또 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막 무작정 막 개수만 많이 취득하는 그런 자격증들에는 관심이 없어서 지금까지의 얘기도 좀 그렇게 흘러왔던 것 같은데요.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도구를 찾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본다면 좀 지혜롭게 현명하게 이 공방을 운영해 나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자본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모아둔 돈이나 어떤 뭐 상속받은 돈이 많다라고 하신다면 뭐 이것저것 뭐 자격증 뭐 30개씩 취득해 놓고 공방 열고 뭐 천천히 하셔도 상관없겠죠. 근데 정말 저처럼 뭐 그렇게 자본이 많지도 않고 시간도 많지 않은 것 같고 자꾸 조급하고 초조하다. 난 빠른 좀 성과를 내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방법대로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배워야 되는 거야? 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지만 작더라도 분명한 목표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필요한 배움들은 무엇이 있나 체크하시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언제든지 공방을 운영하시면서 고민되는 것들이 있다 하시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고민해보고 제가 공방하면서 느꼈던 생각들을 한번 이렇게 소소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